아이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공부에 대한 열의도 그렇고 주말이나 아니면은 휴일에 어떤 자습 시간에 참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어서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정말 최고였어요. 정말. 네, 정말 최고였고 그냥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원래 달리기도 같이 하면은 덜 힘들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같이 달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의대 특별반에서 가장 좋았던 중 하나가 그 주변의 학습적인 분위기였어요. 고등학교 못지않게 재수나 N수를 할 때도 학습적인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고등학교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게 의무 교육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재수하거나 N수를 할 때 그런 고삐가 좀 풀린 상태에서 주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의대 특별반은 일단은 가장 높은 반이잖아요. 가장 높은 반이라는 점이고 그런 소규모 집단에서도 학습적인 분위기는 그거 못지않게 아주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 덕분에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학습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저도 그에 따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지컷에서도 차이가 있고 의대 특별반이라는 점은 결국에는 학습적인 분위기로 이끌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의대 특별반의 좋은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반수반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위축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학원에 있던 친구들 아니면 반수반에 먼저 들어온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뒤쳐져 있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학원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수를 같이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원래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다시 수능을 보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 점이 학습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의대 특별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들 이제 단합력이 좋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더 좋은 풀이 과정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풀이 과정상 어떤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해서 좀 더 빨리 이제 정확하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그런 종합적인 더 나은 해결책을 단원력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의대 특별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실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자습을 하면서도 자고 싶고 이제 좀 쉬고 싶고 할 때가 많은데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자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잠을 자버리면은 더 이상 격차는 좁혀지지 않겠구나 싶은 생각에 그 의지를 다잡으면서 좀 자극을 받기도 하고 뭐 좋은 선생님, 뭐 좋은 강의, 뭐 좋은 교재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좋은 대학 가자 이러한 분위기가 강해서 그 반 전체 사람들의 구성원들에게 서로가 도움을 주었던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목표로 의대를 두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최대한 민폐를 안 끼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점들은 이제 서로 모르는 것들 서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그리고 반에서 이제 어떤 한 과목을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들도 꼭 한 명씩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나 어떤 모르는 문제들을 이제 친구들하고 스터디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보완해주고, 그런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일이 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라는 진로를 꿈꾸게 되었고, 거기에 강남 하이퍼학원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자기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재수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고 공부에 매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특별반 같은 경우는 큰 시험을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멘토들이 또 한번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평을 봤다면 그 결과를 전담 멘토들이 성적에 대한 전체적인 뭐 평균 아니면 뭐 표준면차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성적별로 어떤 위치이고
이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느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마다 각 시기별로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멘토들도 그거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힘들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극복을 할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면도 좀 같이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지문당직 멘토가 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시험을 보고 나서 피드백을 더 잘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생각하는 공부가 다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 객관화가 잘 된 본인에게는 약간 좋은 상황이겠지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생각들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초반에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계속 꾸준하게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럴 때 1대1 전담 멘토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하고 객관화를 시키는 데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문제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 대학 수능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저보다 충분히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특히 그 박신영 멘토 같은 경우에 수능 멘탈 관리나 공부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이 상을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되었던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엄청 도움이 됐죠. 저는 수능 전주까지도 했어요. 그게 너무 많이 도움이 돼서 이게 스터디 그룹 자체는 일단 전략 담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성향이 비슷하거나 그런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반을 꾸려주신 그룹이거든요. 주로 수학이나 과탐 문제를 제 시간에 풀고 해답에 관련해서 서로 토의를 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이에요. 근데 이것이 필요하고 좋았던 이유는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본인의 풀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못 발견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풀 때 약간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라고 조금 띄어서 푸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잖아 라고 제 식을 막 썼었거든요. 그때 수학을 많이 잘하는 애들이 제 풀이 그 중간 과정을 풀어서 써주고 이제 다음부터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었던 게 있어요. 그게 단순 하나이지만 수능에서도 그 하나가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없앨 수 있는 게 저는 스터디 그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마 그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조금 정도 그 제 수학 실력 향상이나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됐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효과는 그 시간 동안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는 방식 같은 걸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같이 한두 시간 정도 4명이나 5명이서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뭔가 기분 전환에도 많이 도움됐던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이 문제를 단순히 그래프 해석적인 측면에서 풀었다면 또 다른 친구는 그 문제를 대수나 식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정말 깔끔하고 명료하게 풀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마 수학적인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컨텐츠 같은 거를 볼 때 다른 반에서는 그냥 각자 풀고 각자 뭔가 풀이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하는 데서 그칠 수 있지만 의대특별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스터디 그룹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풀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풀이를 찾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학습에 있어서 밀도가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특별반의 좀 특별한 이제 커리큘럼 중 하나가 스터디 그룹이거든요. 그 스터디 그룹에서 그 컨텐츠에 대한 복기를 애들끼리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명에서 6명 정도 같은 스터디 그룹에서 일주일 동안 풀었던 거를 복기를 했는데 스터디 그룹마다 조장이 있거든요. 그 조장이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이제 다 이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풀이 방식이 가장 이제 좋다라고 이제 스터디 그룹마다 정해요. 그 정한 결과를 친구들과 이제 공유하면서 스터디 그룹이 되게 큰 일을 합니다. 네. 처음에는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의 강점들이 보이면서 저의 약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거를 많이 비교 판단할 수 있어서 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재고 다 같이 푸는 거기 때문에 우선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혼자서 공부하면서는 알아내기 힘든 그런 풀이 방법들을 많이 공유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참여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활동이었는데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 전원이 참석할 정도로 모두를 만족시켰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저보다 더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새로운 풀이를 알려줄 때마다 좀 놀란 것도 있었고 그거 덕분에 되게 발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이유가 으쌰으쌰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참 중요했던 것 같고 공부 그 자체가 뭔가 그냥 운동하는 것처럼 별거 아닌 그냥 함께 하니까 즐거운 그런 뭔가 스포츠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준킬러 모의고사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준킬러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준킬러 10이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실수들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다 같이 학원 전체적으로 모여서 시간을 재면 모의고사를 푸는 활동이 있는데요. 그 활동이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분배나 실전 경험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과탐 작전 모의가 시간 관리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을 풀다 보면 이제 문제에 익숙해져서 아니면 또 이제 출제 원리와 개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충해 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9월 9편 끝나고 막판에 풀었던 작전 모의고사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 퀄리티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제 문제풀이 실력도 확인하고 이제 고쳐야 될 점을 끝까지 확인해서 고친 점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과외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주제 파악인데 이제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과목 간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파악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 이제 주제 파악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생활에서의 어떤 패턴의 그 유지도 중요한데 그것도 역시 주제 파악으로 기상이라던가 취침 시간 관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주제 파악 또한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 매우 좋았던 것 중 하나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제 마이너스였던 그런 단점적인 요소도 플러스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자투리 시간에 공부하는 것을 권유하기에는 각각 개개인마다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는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자투리 시간에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한테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제 파악을 보면서 제가 이런 자투리 시간에 내가 좀 공부를 안 하고 좀 쉬지 않아도 되는데 좀 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자투리 시간도 많이 이용해서 순공 시간을 많이 늘렸던 것도 있어요. 다음 주에 주제 파악의 어떤 개괄적인 틀까지도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주제 파악은 이 전주가 다음 주를 또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주를 그러면 점점 늘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능 전주까지도 온단 말이죠. 이 하나의 주제 파악은 결국에는 이 수능 전까지의 모든 그런 틀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활용하는 건 저는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주제 파악을 열심히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대략적인 걸 적어놨는데 다른 친구들의 주제 파악을 보면서 좀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몇 시간 정도 좀 열심히 안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이 국영수를 어떻게 좀 잘 배분해서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하면서 제 주제 파악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주제 파악과 비교를 할 때 그 시너지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수업 10시에 자습이 끝나기 전 한 50분쯤부터 쓰기 시작했었는데 오늘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고 무슨 과목을 얼만큼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어서 만약 오늘 너무 수학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날에는 조금 다른 공부들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래서 과목 간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공부 시간량을 알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방 출신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학사를 살았어요. 근데 의대 특별반이라는 학사는 학원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학업적인 분위기에서 또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 또한 느낄 수가 있어요. 의대 특별반 자체가 하나의 반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식당 음식이 엄청 맛있어요.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서 뭐 시중에 판매될 정도로 맛있다고 생각해서 저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그거 덕분에 또 체력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식당을 하시는 이모님이랑 사모님이 또 엄청 친절하셔서 부수적인 요소에 신경 쓰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은 반 애들끼리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고, 밥을 되게 맛있게 해주셔서 그것도 정말 좋았고요. 이제 잘 시간이 되면은 불을 다 끄고 핸드폰을 제출하고, 그런 관리가 되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밤에 핸드폰을 하는 거는 절대 금물이잖아요. 그거는 재수하는데 실패할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이 차단이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학사가 강남 하이퍼 학원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인데요. 일단 그 이정훈 쌤 가족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되게 정말 가족같이 챙겨주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돈으로 얽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챙겨주셔서 그게 멘탈 관리나 생활 습관이나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밥도 잘 주시고 되게 밥도 맛있고, 그 빨래나 이런 것도 청소도 잘 해주셔서 오히려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딱 그 공부하는 곳과 잘 수 있는 곳이 딱 분리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 재수 생활 통틀어서 아마 가장 열정적으로 학생들에게 같이 정말 수험생의 마음과 비슷할 정도로 간절하게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자기 일같이 되게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항상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분 같습니다. 제 재수 1년간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분 같아서 항상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역 때 제가 원하는 대학 진학에 조금 문제가 생긴 원인이 원서 지원을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수를 하면서 원서 접수를 할 때에는 원서 접수 직전까지 어떤 대학을 지원하면 그나마 갈 가능성이 높은지, 뭐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평균 내신 점수 등을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주셔가지고 원서 지원에 많이 도움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정과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학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대학교에 합격할 때까지 그냥 정말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멘탈적으로 힘들 때나 그럴 때 상담을 해주시고, 공부법도 상담해 주시고, 아니면 제 요구사항도 다 들어주시고, 편의도 많이 봐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쌤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좀 더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거, 혹은 되게 사례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모두가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규칙적으로 해라, 다 아는데 이게 안 와닿거든요. 근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들으면 좀 더 와닿고 설득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정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하이퍼라는 학원에서, 강남 하이퍼라는 학원에서 실제 대학을 간 케이스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구나, 아, 이렇게 해서 대학 간 애들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의 장점을 소개를 해줬던 부분이 제가 쏙쏙 가져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노하우가 많으신 선생님인 것 같고, 아는 것도 되게 많으시고, 수시를 만약에 준비하는 학생이 여기를 다닌다면 저는 그냥 여기 있는 전략 담임 쌤 분들을 믿고 따르시는 게 전적으로 맞지 않을까. 좀 선생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사실 어느 의대에 제가 원서를 낼 수 있을지조차도 가늠이 안 됐었는데, 아무래도 전략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저는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학생별 취약 과목과 강점 과목을 파악해서 최적의 입시 대안을 제시하시는 모습은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상당한 이유를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든 전략 담임 선생님을 이용해서 제 고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불안해서 공부를 못할 수 있는 시간을 그 담임 선생님과 해결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좋아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약간 감이 안 잡히네요. 뭐 제 경험을 예로 들면은 전략 담임 선생님의 말이 100%는 아닐 수 있는데 그 한마디의 말이
수험생인 저한테는 크게 다가온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 보기 하루 전에 어떤 계속 꾸준히 해오다가 불안감은 없던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해오다가 딱 하루 전날에 엄청나게 불안했었어요. 제가 또 뭐 현역 때처럼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근데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그 티를 안 내면은 계속 그 마음속에서 묵혀가지고 그 불안감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쌤께 말씀드렸더니 그 약간 지나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그 불안감을 아예 없애버렸던 것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수능 때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잘 봐서 지금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죠. 그 한마디 말이 너는 실패할 수 없는 아이다. 너는 성공할 테니 선생님은 너한테서 실패라는 단어는 못 찾겠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수험생한테는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지 말고 계속 마음속에 간직한 채 전략 담임 선생님을 활용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